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 무의 세계. 자신의 운세를 알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무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이 무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사, 부적, 굿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미래 기륭 화복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보게 되는 점. 결정을 앞에 두고 혹은 무언가가 답답할 때 보게 되는 이 점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무당이 점사를 본다는 거는 보통 신령임을 실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오시면은 기륭하복이나 아니면 그에 있을 나쁜 애군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게 점사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명리나 주역이나 아니면은 뭐 관상 이런 거하고 신점은 굉장히 많이 틀려요. 똑같은 사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명리로 풀면 다 똑같죠. 신점이라는 거는 그러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라도 두 사람의 사주는 틀려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적인 거를 제일 많이 빨리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업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이라 그러면은 직업적인 변동, 이동 이런 걸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취업 문제가 좀 요즘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업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해주게 되죠. 자신이 모시는 신과 점을 보러 온 사람의 기운 또는 조상을 통해 점사를 본다는 영매사 서은희. 그렇다면 점사를 보고 나서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점을 보는 만신내하고 또 오신 손님하고 안 맞는 기운이 있을 때는 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 우리가 10명의 사람을 본다고 해서 100% 다 잘 맞췄다고 볼 수는 없고, 한 사람 정도는 나하고 오늘 일진해서 안 맞은 거야. 기운적인 게. 그러면 점사가 약간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죠. 숨기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만신내를 떠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맞추나 못 맞추나 어디 한번 보자. 이제 그런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신령님도 약간 역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좋은데도 너 안 좋아. 아니면은 될 수 있는데도 너 안 될 거야. 왜? 그 사람이 숨겼기 때문에 신령님도 숨겨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달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매달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피해가라고. 약간 이때는 너가 사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때는 약간 직업적인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신령님이 알려주시니까는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이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럴 때는 꼭 보시는 게 좋고. 우리가 점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인 대운, 삼재. 이러한 용어들의 뜻하는 바를 들어봤다. 대운 주기는 10년에 돌아가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나쁜 운도 오지만은 좋은 운도 들어와요. 그럼 대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3번 정도의 대운이 들어와요, 사람마다. 그럼 그 대운 시기를 갖다가 잘 잡으면은 그 사람이 사업적인 거나 문서적인 거나 아니면 좋은 인연의 결혼의 성사나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있는데, 그 대운 주기를 우리가 3년 너 대운이 들었다, 7년 대운이 들었다, 10년 대운이 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이 대운이 든다 해가지고 10년 대운은 극히 많지가 않아. 그거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줘야지만 10년 대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한테는 1년 아니면 3년, 길게는 6년 지수 그렇게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 지수에서는 자기가 평생에서 반을 벌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운도 따라오게 되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성주운이 들면서 대운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얘기하는 게 37, 47, 57. 그 사이에서 대운이 들어오길 때가 제일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5, 45, 55. 그 사이에 이제 대운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람마다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끼게 되는데 이 삼재가 드는 해운에 악삼재느냐 아니면 평삼재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복삼재가 들어오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악삼재가 들어올 때는 해운에 이제 살을 한 2-3개 끼고 들어올 때가 악삼재라 그러고 평삼재는 그냥 무난하게 3년을 넘어갈 수 있는 삼재라 그래요. 복삼재는 삼재가 들면서 운까지 같이 들어오니까는 재수삼재란 말도 해요. 3년 안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거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삼재라는 게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나쁘진 않죠. 평생을 평행선을 갖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년에 고생이 많았다면 말년에 그 사람은 복을 지녔을 거고 초년 중년에 복을 너무 많이 끼고 있는 사람은 말년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눴을 때는 고비수는 다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얼마 이제 슬기롭게 내가 만들어 가느냐가 문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을 나타내는 궁합.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혹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궁합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는 게 좋은 걸까? 그래서 궁합이 100%의 궁합은 없고 보통 한 이제 60%, 70%, 80%의 이제 궁합은 80%의 궁합이라면 제일 좋은 궁합이에요. 나머지는 20, 30%는 서로가 맞춰 나가라는 거고. 그래서 100%의 궁합은 없어요. 근데 성격상의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조금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서로가 조금 알고 가니까는 궁합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남자분이 오셔서 여자 2분을 놓고 최고로 나한테 잘 맞는 여자가 어떤 분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너무 내서 계산적인 거 아니냐. 잘 맞으면 결혼을 할 거고 잘 안 맞으면 결혼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까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좀 잘못됐다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보지 마라. 그리고 궁합은 서로가 조금 맞춰 나가라고 궁합을 보는 거고 그 사람 성격을 조금씩 알면서 해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세상의 궁합은 어떤 이제 2 여자분 중에서 A라는 분하고 궁합이 제일 맞으니까는 이분하고 그럼 결혼을 해라. 아니면 이분이 선택을 하신 분은 B라는 여성이에요.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집안적인 것도 굉장히 괜찮았던 분이에요. 근데 뭐 그분이 물어보신 게 그럼 아예 못 삽니까?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하고 궁합은 내가 봤을 때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격상 너무 강하다 2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결론은 그 B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고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놓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안 하셨던 거는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 내 말이 약간 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헤어질 거라고. 그리고 벌써 3개월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치우쳐서 가신 것 같아. 그거는 진짜 1000에 1명 정도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 사람이 굉장히 살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2 사람이 만났을 때는 한 사람하고 약간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살을 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 사람이 만약에 만나서 살았을 때 한쪽이 진짜 죽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 사람이 살이 작용을 하는 게 평생을 매년 그 살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때에 그 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가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또 예방 방법이에요. 그래서 1, 2년 정도 서로 이제 주말 부부처럼 지내다가 다시 합쳐도 좋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궁합이 서로 좀 안 맞다 그러면은 성격적인 문제에서 또 많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약간 그 상대를 이해를 해나가는 방법이 또 있고, 같은 두 사람이 취미생활을 한데도 궁합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미신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힘이라고 하는 점사. 영매사들은 점사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검살 쪽. 사람이 살면서 평생을 다 좋은 일만 갖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또 평생을 살면서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본인들이 알고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집안에 이제 나쁜 일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경사적인 부분도 알려주는 부분이 많으니까는, 그럼 안 좋은 거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거고, 좋은 일에서는 조금 더 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진로나 아니면 성향적인 문제에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부모하고 이제 약간 트러블이 생겨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점을 보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는 점은 한 번씩 꼭 보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무당내가 점을 보면서 너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거기는 가지 마라. 너는 거기를 가면은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 너는 그날 집에만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가 얘기를 들었으니까는 집에만 있어야지. 큰 사고는 면해갈 수 있어요.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있고 작은 사고는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뭐 손을 빈다든가 다리를 빈다든가 약간 작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액땜을 하고 내가 조금 운이 안 좋아서 진짜 액땜을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안다면 저희가 미리 안다면. 옛부터 좋은 기운은 더욱 키우고 악한 기운은 물리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온 부적. 오늘날에도 부적은 종이 이외에도 액세서리, 인테리어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부적이란 무엇이며 정말 그 힘은 존재하는 것일까? 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원전으로 올라가고 뭐 이걸 다 떠나서도 원시 시대 때 나무 껍질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또 어떤 바위에 어떤 그 호신적인 어떤 그런 행위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형용 문자가 될 수도 있듯이 그런 거를 새겨놓고 자신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어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다가 마음 안정, 험한 데나 이렇게 어두운 데를 걸어가도 이렇게 몽둥이 하나 들고 있는 그 기분이라는 게 굉장히 든든함을 주니까 어떤 그런 자기 마음의 위안, 어떤 그런 큰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제일 그 중에서 큰 거는 음한 기운을 몰아낸다는 게 가장 큰 기운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좋은 복이 들어와라, 행운 부적 같은 거, 뭐 나쁜 일이 좀 해결되라,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잡신, 잡기, 악기 물러나라, 뭐 퇴치 부적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이름도 많죠. 또 뭐 어떤 남녀간에 짝이 없는 사람 짝이 생기라는 부적, 또 뭐 애인이 생겼는데 이제 자기 거에 애인이 생겼는데 애인 떨어져라, 뭐 그런 애정 부적, 그런 종류들은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하라고 집안 어때 가택운 같은 거, 가택 안정 같은 거, 이런 부적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아이를 잘 낳을 때 뭐 순산 부적도 있고, 뭐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뭐 행운 부적, 또 내가 산 어떤 그 문서에 대한 매매 부적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인간이 염원하고 바라고 또 어떤 기대하고 자기의 또 어떤 약한 점, 불안하다든가 뭐 또 초조 불안, 그 다음에 또 자꾸 우울하다든가 이런 거 할 적에 심신 안정부 같은 것도 있죠.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지닌 부적. 그렇다면 부적이 효과를 갖기 위해선 꼭 영매사가 직접 그려야 하는 걸까?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그 수호적인 그런 의미로 뭐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심신의 안정이라도 취한다면 그건 뭐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래도 그 주술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또 그거에 대한 원천적인 힘이라든가 또 어떤 신의 원력이든 어떤 기의 어떤 힘이든 그래도 내가 바라는 소원을 바라고 이루어지려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쓰는 게 당연한 거죠. 부적에 쓰는 형태들은 각 전문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스님이라든가 다 이런 거에 어쨌든 간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마다 다르게 쓰는데 뭐 상형 문자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형형, 그림,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어떤 그런 형태 그게 이제 부족마다도 뜻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쓰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술행위도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부적을 쓰지를 않아요. 보통 때는 쓰지를 않고 뭐 어떤 그 상징적인 물체에다가 새기는 걸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벽화 그 다음에 도자기 이런 거에다 아니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또한 저는 문자나 어떤 글자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나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 붓이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의 어떤 소원을 갖다가 그 붓 끝에 담아서 그렇게 해서 이 붓이 내려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걸 이제 신부족이라고 저는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들 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또 이제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그 쓰는 전문가에 의한 다름이 있고 또한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점이 있죠. 규칙이라는 건 없어요. 뭐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근거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가 안 들은 모든 것들이 정의라든가 규칙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려오는 대로 또 이제 윗분들이 그렇게 쓰신 대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신부모라든가 자기가 이제 봉양하고 있는 신 선생한테 또 보고 배운 것도 있고 또 자기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르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거랑 마음, 기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염원이 큰가 또 그거를 또 받는 사람의 그 입장, 그걸 믿음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지 가장 큰 시너지를 내지 다른 뭐 형태에 대한 어떤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아픈 분, 그러니까 어떤 그 영혼적인 방해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잡기가 들었다, 그 다음에 뭐 꿈자리, 가위 눌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썼죠. 이거는 저는 사람 형상에 자세히 보면 형상이라는 게 나와요. 마음 심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거랑 또 어떤 그 잡기적인 태송,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악한 음의 기운을 모아서 가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면 이제 몸에 지니는 거, 세 장 정도는. 왜냐면은 운이 들어올래도 운이 들어오는 부족과 또 그 운을 혼자 받을 수 없거든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귀인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부정한 게 치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제 조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몸에 지니는 거. 이 부분들은 자신이 거처하는 곳, 큰 문, 현관이라든가 대문 이런 맨 앞에 처음부터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뭐 음의 기운을 치우고 잡기잡신기를 치우고 부정한 인간이 들어올 때 뭐 상문이 껴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막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자기가 누워있는 곳, 침대, 뭐 머리맡이라든가 침대 보기 흉하면 침대 밑, 이부자리, 뭐 벽에 안에다 놓아서 기운, 사람이 기가 떨어지면은 가위 눌림도 있고 꿈자리가 또 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박자가 골고루 맞을 때 더 큰 시너지가 크겠죠. 부족이라는 것이 계양지 같은 그런 종이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원시 시대도 말했듯이 나무 껍질이나 바위나 가죽이나 어떤 새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닿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워지고 또 개양지라는 것이 그 주식적인 열매의 그 색깔을 물감을 입힌 종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거를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이걸 오래 갖고 있을 수 없나? 또한 이런 뭐를 믿던 식당 같은 데도 이런 부적 같은 거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종교가 한 가지 분들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식당이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 이제 실내 인테리어도 될 수 있고 또한 어느 누가 봐도 거슬리지 않는 어떤 그런 미적인 효과까지 살려서 도자기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어떤 공이 들어가잖아요. 저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을 어떤 그런 처방을 해서 그런 재료로 도자기를 빚어서 그곳에다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거를 그림으로도 표현을 해봤어요. 역시나 항상 제 그림에는 이렇게 아기, 딸 아기가 들어있거든요. 설명했듯이 어떤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그 헌신적인 그런 행위예요. 사실상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좀 뭐 다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굉장히 간혹 드물게 어떤 이런 데 오시는 신도들의 부족을 뭐 프린트를 한 거를 사서 준다든가 뭐 만물상 같은 데서 대신 대피를 해서 써온다든가 뭐 이런 거로 채우는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부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뢰하는 사람이나 의뢰를 받는 자나 서로가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또 서로의 기운이 맞아야 되고 또 쓰는 사람은 점 하나를 찍던 선을 하나를 그어도 자기만의 어떤 그 심통력이라고 그러죠. 그 원력이 분명히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저 기분 전환용 또 자기만의 그냥 그걸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진다만 해도 큰 효과죠 사실은. 그런 거 외에는 어떤 주술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발견하게 되거나 혹은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부적들. 간혹 이러한 것을 마주하게 되면 계속 붙여놓기도 떼어버리기도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사를 가면서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붙여놨던 부적에 대한 퇴치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가기 전에 그거를 맑은 곳에서 또 어둡지 않은 곳에서 잘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적물, 고춧가루 물이라든가 이런 물을 좀 그 태운 자리에다 뿌리고 그다음에 맑은 물 한 번 더 뿌려서 뭐 그동안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덕을 받던 안 받던 이제 그 태송이에요. 그 원력에 대한 태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붙인 사람 마음도 가벼웠던 것 같아요. 띄질 않았다는 거는. 하물며 새로 이사 간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미 그 사람 한도에서 쓴 부적이고 그 사람이 살던 그 집과 그 식구들에 대한 어떤 기운에 대한 거니까 필요 없고 대신 조금 더 예를 갖추고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분이라면 다 띄어서 좀 태우고 소각을 시킨 다음에 부적물도 뿌리고 뭐 맑은 물도 뿌리고 대신 뭐 그런 게 너무 번거롭다면 적어도 소각은 시키시는 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마음적인 거에서도 편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손대도 돼요. 그리는 이와 부적을 지니게 될 이에 간절한 염원이 합쳐질 때 가장 큰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부적.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처음부터 부적을 갖지를 말던가 써달라고 부탁을 하지 말던가 이왕지사 자기가 그 부족이라는 거를 필요로 원했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거를 느껴서 썼다면 그리고 그 의뢰를 했다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일단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이라는 게 물을 이게 명약이라고 마실 때의 또 효과라는 게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가짐으로써도 자기가 경건한 마음, 믿는 마음
또 이것만으로는 그 긍정적인 기운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효과는 더 상승적이죠. 복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꼭 당첨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는 게 아니라 당첨됐으면이라는 어떤 마음의 기대나 발언적인 걸로 사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효과가 있겠죠.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고 내가 믿고 진짜 그 쓰는 분들이 어떤 굉장한 기운을 갖다 실어주고 또한 맑은 염원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다면 상상치 못할 효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한 소원을 빌기 위해 중재자인 영매사가 신과 접촉하며 치성을 드리는 의식 굿. 굿은 고대서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이자 무당에게 가장 큰 역할이다. 과연 굿은 왜 하는 것이며 어떤 힘을 갖는 걸까?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굿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자. 굿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조선시대 이전 때까지는 당군 할아버지가 무당의 의미로 굿을 진행을 했는데 고조선 시대를 넘어오고 고려 시대 때까지는 제천 의식에 의해서 이게 굿의 하나의 형태인데 나라 굿의 의미로서 국태민안 또 국민의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관하고 임금들이 왕들이 직접 했던 행사가 굿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은 조선시대 때에 들어오면서부터 굿의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퇴색이 되는 이유는 조선시대 때 유교라는 그 학문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무교인 이 굿의 의미를 이 굿이라는 거는 조상님한테 드리는 거 그 조상은 결국 신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라든지 우리 백성들이 안녕이 되기 위해서 빌었던 그 형태를 유교학자들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부터 많이 퇴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그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굿의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말살되고 또 예전에 8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는 굿이 이제 다시 부활이 되는데 이게 나라 굿이다. 또 한 마을 공동체의 의미로 대동굿의 의미가 아닌 개인의 안녕, 개인의 평안, 개인의 어떤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의미로서 굿이 많이 축소가 됐죠. 한 나라 또는 한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안녕을 빌던 행사에서 개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의식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굿. 의미는 조금 변화되었지만 수천 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굿. 이 굿은 대체 왜, 무엇을 위해 하는 걸까?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내가 직장자라면 진급하고 싶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에서 많은 재물을 벌고 싶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합격을 하고 싶고 자기가 발언이 있어 자기가 지원하는 바가 근데 개인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내가 내 조상님들을 대접해가지고 조상님들을 왜 대접하냐 우리 뿌리입니다. 내 뿌리가 단단해야지만이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치기를 잘하고 좋은 열매를 얻기 때문에 내 조상의 뿌리가 그 굿을 했다 그러면 후손 또한도 그 방향을 잡아가고 찾아간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굿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편안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대접하고 조상들의 원과 한을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 자신을 굿을 의뢰한 사람이 어떤 문제점이 해결하는 그런 의미로 굿을 진행하고 있죠. 영매사를 통해 자신의 조상을 대접하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굿 의식. 하지만 굿을 하는 목적에 따라 과정 또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굿이다. 요즘 이제 굿에 많이 형태가 흐르는 게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제수굿.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 뭐 빙의 환자 없애는 무슨 뭐 귀신 쫓는 뭐 굿, 뭐 빙의 환자굿, 또 뭐 테마라는 의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신의 제자가 되는 뭐 신굿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병굿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굿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굿이라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든 병은 우리 무당들 또한도 구술해갖고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병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암 같은 경우에도 3대가 유전 성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의사들 또한도 병을 치료할 적에 환자한테 유전력이 있냐 없냐 그거를 먼저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걸 조상병이라 합니다. 그러면 내 조상에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조상이 있을 경우에 이 후손은 그 3대에 걸쳐서 그 유전 성분을 유전력을 받는데 우리 무당들이 구슬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유전력을 꺾어준다 이거죠. 암으로 죽은 조상 같은 경우 제대로 옷을 벗겨서 그 고를 벗겨서 보낼 경우에 후손이 암이 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살한 조상이 있다. 그러면 후손들한테 그 자살할 수가 있는 자꾸만 그 기운,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유전 성량을 끊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양반이 있다 그러면은 후손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즘 같은 뭐 빙의 환자가 된다든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를 그 유전력을 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유전 성량을 우리가 이제 끊어주고 정리정돈 할 경우에는 그 후손이 구슬해서 효과를 보죠. 재수굿이란 자체가 뭐냐? 재수를 받고 운을 받는 굿.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을 잘 되게끔 하는, 더 잘 되게끔 하는 그것이 이제 재수굿인데, 재수가 완전히 없는 사람을 재수굿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재수가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운이 없는 사람은 굿을 한 번, 두 번 한다 그래가지고 운이 발생하지 않고 그 운이 없는 시기에는 내가 덜 피해보고 덜 손해보고 덜 다치고 덜 안 좋게 흐르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고개를 숙여서 조심해서 넘어가고 내가 재수가 운이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게 5년 동안 열리는 사람, 10년 열리는 사람, 20년 동안 운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운이 열리는 시기에 재수굿을 하셔야지 꽃이 핀다는 거죠. 의미가. 근데 많은 부분들이 이 양반들이 사업이 막혀서 부도 위기가 있어 뭐 장사가 안 돼. 그건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 원인을 무조건 무시하고 재수굿을 재수 받아라 운 받아라 그 굿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사주 팔자 네 글자에 내가 언제부터 운이 들고 언제 내가 망한다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운이라는 게 어느 누구나 5년짜리 재수운이 있고 10년짜리 20년짜리 길게는 이 운이 정확하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시기에 재수운이 있는 시기에 무당들이 구슬해가지고 재수를 터뜨려줘야 되는 거고 재수가 없는 사람 반대로 5년 재수가 막힌 사람 10년 막힌 사람 20년 막힌 사람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시기는 덜 피해보고 덜 손해보고 덜 다치고 덜 망하는 그런 방패막이 굿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굿을 진행해서 덜 피해보고 아꼈다가 두꺼비가 개구리가 뛰려면은 움츠렸다가 뛰어야 되겠죠. 근데 뛰는 시기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갖고 뛰어주는 게 재수굿이고, 예, 이 피해보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운이 막혔어. 그러면 무당이 제대로 판별을 해가지고 이 시기에는 안 되니까 무조건 덜 피해보는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진옥이굿은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은 죽은 지 100일 안쪽, 예, 더 빠르면 죽은 지 3일. 아니면 49일 안쪽, 100일 안쪽 요때가 진옥이굿이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당들이 1년, 3년 죽은 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난 양반도 진옥이굿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진옥이굿에 해당 안 되고 진옥이굿을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겠죠. 그 죽은 조상을 좋은 곳으로 닦아서 보내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무교법으로 보자면은 사자가 떴다 그래. 저승사자가 와서 내 죽은 조상을 데려가는데 그 양반만 데려가면 좋은데 그 사자가 다른 양반까지 또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자가 떠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안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줄초상이 막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옥이굿이라는 거는 죽은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망자를 데려가는 사자가 곧바로 제대로 가게끔 길을 찾아서 가게끔 하는 방법이 그게 진옥이굿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신 사이에서 중요한 의식을 주관하는 영매사. 영매사의 정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게 바로 이 굿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슬 위에 어떤 정성을 쏟게 되는 걸까? 이제 어느 의뢰자가 구슬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구슬 의뢰할 때는 이제 신당의 대부분이 이제 그 양반들 축원문이 들어가요. 생년월일이라든지 또 구슬하는 목적. 그거를 이제 한 3, 4일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마음속으로 빌고 이제 초를 켜놓고 비는 의식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매사 이제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이 준비하는 과정만 알고 있는데, 원칙 따지면 구슬 의뢰한 사람들 또한도 한 일주일 전부터 몸가짐 마음가짐 뭐 술을 먹는다든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비리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거를 금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7일 밤에 몸정성에 7일 밤에 입정성. 이거 구슬 의뢰했어. 내가 굿하기 전까지는 입으로 해서 부정한 것을 하지 말고 또 몸으로 해서 부정한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무당뿐만이 아니라 구슬 의뢰한 사람까지 같이 하나가 된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구세의 그 효험, 바라는 거는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건 무당뿐만이 아니라 구슬 의뢰함지까지도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어떤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서 구슬 의뢰했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줬으니까, 굿비를 줬으니까 무당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거든. 예, 이건 뭐냐면 무당이 구슬하지만은 구슬 의뢰한 집 조상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무당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 구슬 의뢰한 집 조상들은 그 구슬 의뢰한 당사자를 더 보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영매사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구슬. 작두거리와 구능거리에서 그 특별함이 더욱 빛난다. 배워서도 노력해서도 할 수 없고 오직 신이 제대로 내려와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의식들. 왜 영매사들은 자신의 위엄을 담보로 이러한 의식을 진행하는 것일까? 항해도 굿의 특징이 이제 구능 푸는 거, 그 다음에 작두굿, 이걸 비수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구능굿이다 한 게 많이 평범화가 됐어요. 구능굿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뭐냐? 전쟁통에 죽은 조상들. 쉽게 해가지고, 6.25 때, 전쟁에 병사로 끌려가가지고, 아니면은 조선시대 때 임금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해가지고 무의미하게 죽은 이제 그 병사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굿이 구능굿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시대가 개국이 되면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최영 장군이 죽어요. 위화도 해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구능굿이 시작된 게, 사냥거리라는 의미로, 최영 장군의 넋을 이루하는 그 굿을 하는 게 구능거리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를 갖다 놓고서 활을 쏴요. 그러면 돼지는 누구냐? 태조 이성계. 예, 활을 쏘는 당자사는 최영 장군이 돼서 이거를 최영 장군의 넋을 이루하는 의미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구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이 돼서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암으로 죽었다든지 정신병으로 죽었다든지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구능을 푼다고 하는데, 그거는 구능의 본 뜻이 아니라, 구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뜻이고, 이거를 푸는 굿은 뭐냐면 피를 보는, 성경에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를 지낼 때 살아있는 양을 갖다 바칩니다. 살아있는 양을 바칠 적에 고기를 바치는 게 아니라 피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피를 바쳐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산제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억울하게 죽은 조상을 풀기 위해서는 뭔가 산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의미 구능에 한 측면이 돼서 피를 바치는 굿이죠. 우리 무당은 구슬할 적에 뭔 의미가 있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은 활용을 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 힘든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일 적에 그거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그게 대수대명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돼지를 갖다 바친다든지 개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닭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작두를 타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두 장군이나 작두 몸치다, 작두를 타는 그 신을 불러서 이 제갓집의 안 좋은 부분,
애군이라든지 액살이라든지 나쁜 부분을 물리치는 최고의 이제 비방법. 그다음에 장군의 위엄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로 작두를 이제 타는데 이 작두를 탈라 그러면은 무당 또한도 신을 합수를 받아서 극대화를 시킨 상태에서 작두를 타야 되는 의미였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집을 살리고 더 좋게끔 하기 위해서 신을 몸치가 돼서 극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트릭이 있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 작두를 탈 때 그 제갓집이 다 봐요. 이게 날이 섰나 안 섰나 그 자리에서 다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양반을 그걸 살짝 만졌다가 여기 7반을 꼬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하게 되죠. 예. 굿을 의뢰한 사람의 간절함과 영매사의 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굿의식.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굿의 효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이제 굿이 잘 됐다 안 됐다 이제 모든 무당들은 굿을 할 적에 그 제갓집 단갓집이 잘 되기 위해서 굿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굿을 깨끗하다 개운하다 성부를 보겠다 안 보겠다는 무당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굿을 잘했다 못했다 판별하는 게 아니라 굿을 의뢰한 집 일단은 굿을 의뢰한 집이 굿이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많은 돈을 들고 굿을 했지만은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분명히 성부를 봐요. 왜냐? 굿이라는 거는 조상이나 신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제같이 굿을 하는 집을 먼저 감동을 시켜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먼저 감동을 시켜야지만이 조상 또한도 신 또한도 감동이 돼서 이 집에 성부를 준다는 거죠. 근데 제갓집은 감동을 못했어. 그런데 조상에서 신에서 감동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은 조상이나 신을 상대하지만 일단은 나한테 굿을 의뢰한 제갓집한테 감동을 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결론으로 조상이나 신도 감동합니다. 그러면 제갓집이 감동했을 경우에 100% 집이 원하는 이 소원이라든지 바라는 점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이 문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굿이라는 거는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무당만 섞여야 되는 거지. 요즘은 다른 종교 제대 의식을 하는 양반들까지 섞인다 이거죠. 이 무하고 불교하고는 전혀 틀린 종교인데 이 무하고 불교가 합쳐진 행사를 한다든지 쉽게 해서 굿하는 무당들이 굿하는 판에 스님이 들어와서 연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느냐 학습을 한 무당이냐 아니면은 쉽게 해서 날래미로 어리버리 배워갖고 하는 무당이냐 그거는 굿을 의뢰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굿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실수하는 게 신굿을 금방 하면은 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간 내린 제자들한테 막 점을 보러 간다고. 그게 첫 번째 실수예요. 갓 신굿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애기야. 애기가 뭔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갓 신 내린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갓 신 내린 제자한테 점을 보러 갈 때는 물어봐야 돼.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말까요. 우리 남편이 뭐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진행할까요 말까요. 구체적으로 물으면 해 마라. 이런 거는 정확하게 거짓말 없이 판별해 주가 있어. 근데 간 내린 제자가 용하다고 우리가 애기들이 유치원생들이 말을 주절주절 할 수가 있냐고. 못해요. 한두 마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어.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래서 굿이라는 거는 진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그 노하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절대로 무시를 못 하거든.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대로 된 데 가서 하게 되면 절대 욕먹을 일이 없고 성부를 못 볼 일이 없죠. 신의 염력을 통해 자신의 답답함을 풀어내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무의 세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분명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수긍하게 된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간절한 소망만을 담아 빌고 또 빈다면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는 길은 보이게 되지 않을까.